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입니다.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 유튜브 채널 실화사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감동적인 삶의 조각들, 바로 실화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또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나는 비가 나의 익숙한 일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헬스에 열중하며 거울 앞에서 땀 흘린 만큼 탄탄해지는 몸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다. 나는 12층에 살고 있으며 아담하지만 무거운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에 산다. 나의 아파트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회색과 흰색이 줄을 이루며 작은 녹색 식물 몇 그루가 포인트로 놓여 있다. 내 생활 공간의 모든 것은 정돈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나의 독립적이고 규율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나는 항상 일, 운동, 개인 생활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어떤 요소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무거운 빗방울들이 창문 유리에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이상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창문 틈새로 비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몰고 왔다. 나는 늦은 운동을 마치고 아직 젖은 머리카락을 닦으면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바람과 비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밤의 익숙한 고요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그 아파트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몇 달 동안 나는 내 것일 바로 옆에 있는 1202호 아파트에서 어떤 생명의 징후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복도의 완벽한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고 가끔 다른 층에 사는 이웃들의 발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음악은 외로운 영혼의 속삭임처럼 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은밀한 부름처럼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으로 다가가게 했다. 나는 옆방 커튼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만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빗속으로 스며드는 음표들만 느껴졌다. 피아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가 건반 하나하나, 섬세하게 연주되는 멜로디 하나하나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다. 그것은 경쾌한 곡이 아니라 슬프고 잔잔한 곡이었고 마치 그리움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유리에 살짝 머리를 기댔고 차가운 유리가 관자놀이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의 심장은 그 멜로디에 이끌리는 것 같았고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운동에 대한 모든 생각, 일에 대한 생각, 내일의 일정에 대한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나만이 남았다. 이 비 오는 밤에 누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깊이 와닿는 걸까?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이성적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밤, 오직 음악 하나로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감동을 느꼈다. 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멈출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익숙한 평화로움을 깨뜨리는 강렬한 호기심이 내 안에서 솟아났다. 나는 낯선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지만 그날 밤 오직 음악 하나로 누군가의 심장 박동에 닿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 보이지 않는 연결을 느꼈다. 그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는 어젯밤의 음악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 했다. 피부 위를 부드럽게 스치는 듯한 건반 소리가 섬세하고 강렬했다. 나는 그 느낌을 떨쳐내고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나는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다음 익숙한 1층 헬스장으로 향했다. 내 두 번째 피부와 같은 타이트한 크롭탑과 검은 레깅스를 잊지 않았다. 운동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이었고 나를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운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무거운 바벨 운동, 고강도 유산소 운동.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은 가빴으며 이어폰에서는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어우러져 익숙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나만의 세상에 완전히 몰두했다. 하지만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나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막연한 예감,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다. 갈색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아직 마르지 않은 빗방울 몇 개가 머리카락에 맺혀 있었다. 그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침 비를 맞고 어디선가 돌아온 듯했다. 그의 눈은 침착했지만 나를 보았을 때 이상한 빛을 발했다. 그의 아름다움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들의 시선은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심장의 바닥까지 닿는 것처럼 길게 교차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간은 압축된 듯 했고 한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다. 나는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며 층수 표시판을 응시했고 무관심하고 차가워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시선은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심지어 나조차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이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즉각적인 인식, 즉각적인 연결과 같았다. 12층에 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첼로 소리처럼 울렸다. 그의 목소리 톤은 부드러웠지만 엘리베이터 안의 고요함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네. 방금 이사 오셨어요? 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응. 어젯밤에 음악 소리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 반응을 살피는 듯 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직접적이고 깊어서 내가 피할 수 없었다. 형이 연주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커피 연기처럼 모호한 미소였다.
슬픔이 살짝 비치는 아름다운 미소였다.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느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먼저 나섰다. 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그가 뒤따랐다. 하지만 어제의 음악이 다시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번에는 낯선 무언가를 속삭이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였다. 전에는 없었던 진동이었다.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나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내 친구들은 보통 미리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다. 나는 혼자 살았고 예상치 못한 손님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문으로 향했고 그였다. 그는 회색 스웨터와 느슨하게 두른 스카프를 입고 서 있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갓 구운 파이 접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고 약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 많이 만들었어요. 그가 어색하게 말하며 그의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 내 방으로 향했다. 혹시 사과 파이를 좋아할까 해서요. 달콤한 파이 향이 공기 중에 퍼져 복도의 싸늘함을 녹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낯선 사람에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아, 좋아해요. 들어오실래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아파트로 들어왔다. 나는 놀랍게도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놀랐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의 작은 전자 피아노에 시선이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고 그는 차를 마셨다. 그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고 어젯밤 그가 연주했던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가사가 있었다. 슬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풍스러운 발라드였고 여성 보컬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음악이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우며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만 연주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비는 모든 것을 더 진실하게 만들고 가장 깊은 감정이 더 쉽게 드러나게 하죠.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이 여전히 후드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고 매우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냥 잊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마치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음악과 빗소리 속에서 서로를 찾은 것 같았다. 당신은요? 왜 그렇게 헬스에 몰두하나요? 그가 나를 돌아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곳에서 제가 가장 저 자신답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고백이죠. 저는 제 몸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아요. 당신은 음악으로 고백하고요. 정적. 음악은 끝났지만 그 멜로디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방 안에는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처음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는 두 몸의 온기만이 가득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서, 그리고 그가 살짝 움직일 때 그의 팔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누가 먼저 몸을 기울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입술이 맞닿았을 때 외로웠던 모든 날들이 그 이상한 달콤함 속으로 녹아내렸다는 것만 기억한다. 나비 날개처럼 부드러웠지만 내게서 가장 깊은 감정을 일깨우는 강력한 힘을 지닌 키스였다. 그것은 성급한 키스가 아니라 느리고 부드러운 연결, 조용한 약속과 같았다. 그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 임에는 방금 전 숨결처럼 부드러운 접촉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분되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쉽게 마음을 여는 성격도 아니었고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와 바깥 세상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내 신경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나를 음표 하나하나에 따라 진동하게 만들었다. 그가 내 뺨에 손을 얹었고 그의 손은 주머니에서 막 꺼낸 것처럼 따뜻했다.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 번 더 키스해도 될까요? 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그의 눈에 고정되었고 나는 그 안에 빠져드는 듯했다. 이번에는 키스가 더 길었다. 말 없는 하모니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깊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차와 사과 파이의 맛이 살짝 남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내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편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뛰는 곳이었다. 나는 그의 숨결,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고 주위 세상은 사라진 듯했다. 이 사적인 공간에는 우리 둘만이 남았다. 어떻게 그가 내 손을 부드럽게 끌어 옆집으로 데려갔는지 모르겠다. 내 발걸음은 마치 수백 번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홀린 듯했다. 그의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렸다. 그의 방은 테이블 램프와 몇 개의 작은 양초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늑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백단향 향기가 공기 중에 부드럽고 편안하게 퍼졌다.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 악보가 차가워진 차 한 잔과 함께 놓여 있었다. 나는 창문 근처에 놓인 크고 검은 피아노를 보았다. 악보집과 악보들이 선반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둘 다 읽었던 책에 이미 쓰여 있었던 것처럼 일어났다. 단지 이제 2장에 도달했을 뿐이었다. 우리를 감싸는 이해심 가득한 침묵.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빗소리 밖에서 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성급한 욕망도 조급함도 없었다. 다만 피부가 맞닿고 숨결이 맞닿고 영혼이 맞닿을 뿐이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롭고 안전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의 비가 결코 다른 비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 아름답고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는 화창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다. 비 온 뒤에 햇살이었다. 따갑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손가락 끝에 방금 녹아내린 꿀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나는 익숙한 내 방이 아니라 그가 자주 연주하던 소파에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여기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가 내 옆에 누워 있었고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한 손은 내 허리를 감싸고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속눈썹은 놀랍도록 길었고 입술에는 지난밤 마지막 키스의 달콤한 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평화로움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고 우리 둘을 위해 이불을 살짝 끌어올렸다. 이불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며 편안함을 주었다. 테이블 옆에는 크고 검은 피아노가 지난밤 일어난 일들의 조용한 증인처럼 놓여 있었다. 마치 새로운 멜로디가 연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피아노로 다가가 손으로 건반을 부드럽게 쓸었다. 건반은 내 손가락 아래에서 차가웠다. 건반 하나가 살짝 소리를 냈다. 고요한 공간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따뜻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환한 미소였다.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아니요. 하지만 오빠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해보고 싶어졌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가 일어나 나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가 내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부드럽게 만지며 따뜻함과 지도를 전해주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짧은 곡을 연주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때로는 불협화음이 울리기도 했지만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와 그의 웃음소리는 가장 완벽한 것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웃음소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가 피아노 건반 위를 스치듯 부드럽게 나를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가 나를 꼭 안았고 나는 그의 심장이 강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마를 맞대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키스가 이어졌다. 더 이상 예상치 못했거나 탐구적인 키스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말 없는 약속과도 같은 키스였다. 이 키스는 더 깊었고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으며 우리 사이의 연결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나는 그의 아파트에서 나왔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방금 일어난 일을 느끼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형성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자의 사적인 공간은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도 점검 중인 것 같았다. 나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밤의 여운을 담고 있는 듯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심장이 뛰었고 새로운 감정으로 계속 진동했다. 나는 홀가분하고 활기 넘치는 기분이었다. 로비에서 나는 꽃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항상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놀렸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자주 물어보셨다. 오늘은 그분이 나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아가씨, 오늘 아가씨, 많이 달라 보여요. 훨씬 밝아졌네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망설임 없는 밝은 미소였다. 나는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고독하고 폐쇄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피로나 차가움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비 내리는 밤부터, 그 음악부터, 그 눈빛부터, 그 키스부터 나는 더 이상 헬스, 거울, 근육만 알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은 연결,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감정을 찾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혼이 닿았던 여자다. 한 남자가 와서 음악과 키스만으로 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땀 흘리게 했던 어떤 운동보다도 강력했다. 그것은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 내 삶의 새로운 의미였다.